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 대통령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재구성한 통화 내용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장관과도 접촉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조사하라고 푸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개입시켜 정치 라이벌을 뒷조사시키려는 권력 남용을 했다 하더라도 탄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이 공개한 통화 내용을 읽고는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면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을 의회에 전하지 않은 국가정보국장 대행 청문회를 준비 중입니다. 내부 고발을 받은 감찰관이 이미 법무부에 이건 범죄라면서 조사를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무시했다는 것도 중대한 이슈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마녀 사냥, 가짜뉴스라면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면 거꾸로 바이든 부통령과 민주당이 곤란해지느냐는 정치인이 아니라 민심이 결정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이 사실상 공동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모기지 융자 신청자는 줄고 소비자 확신 지수는 지금도 높은 편이기는 해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맥도널드가 취업 신청을 테크놀로지 프로그램 알렉사와 어시스턴트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스포츠 특기자로 둔갑시켜 USC에 입학시킨 부모가 4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플라치도 도밍고가 맥베드 공연 하루 전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으로부터 출연 정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시 30분 이 30분 사이에 미국 정치 지형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키워드를 크게 두 가지로 하자면 내부 고발자와 탄핵입니다. 이 내부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하니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기로 하고 중대한 내용은 미국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을 개입시켜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라이벌이 될 것으로 상당히 유력시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뒷조사를 해라 하고 푸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부 고발이 1800년대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 같은 내부 고발자를 의회에서 상당히 보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의회와 또 행정부 각 기관 간의 어떠한 그 권력 쏠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서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꼭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게 뭔가가 그렇다 하면서 감찰관에게 얘기를 했고 감찰관이 정보국장 대행에게 얘기를 했는데 정보국장 대행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법무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그 내용을 전했더니 법무부에서 의회에 전하지 않아도 돼 하고 묵살을 해버렸고 오늘 아침 또 나온 내용은 그 내부 고발을 받은 감찰관이 연방 법무부에 이건 범죄 수준이다. 크라임이다 하고 조사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것도 디클라이닝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탄핵되지 않느냐 오늘 아침 7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하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어떻게 3분의 2의 지지를 받느냐. 그건 불가능해. 오히려 이제 공화당에서 조 바이든과 그 아들이 뭔가가 이제 그 뒤에 그 좀 좋지 않은 구석이 있다 하는 것으로 역공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미국에서 이번이 만약에 이제 뭐 탄핵 절차가 시작됐으니까요. 소위원회 6군데에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탄핵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뭐 초안을 마련을 하고 투표를 해서 뭐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으로 보내지는 건데 이게 상원에서 통과되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으니까 앤드류 잭슨과 17대요. 그리고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 됐지만 상원에서 안 됐고 닉슨은 이제 되기 전에 탄핵되기 전에 뭐 본인이 이제 사임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서 이런 건데 7시부터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시 30분 사이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그 문제의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거든요. 공개하기 전에 어제 오후에 먼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유엔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낸시 펠로시는 공화당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여자 정치인입니다. 여자, 남자,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당을 초월해 가장 계산적이고 계산이 정확한 정치인이 미국에서 뭐 one of them이 낸시 펠로시, one of them 가운데서도 넘버 1에 속하는 사람이 낸시 펠로시입니다. So long 거부하다가 탄핵 절차라는 것을 우리만 민주당의 해가 될 거야. 어차피 안 될 건데 하던 낸시 펠로시가 오케이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뭔가가 있기도 하겠구나. 어제 오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배신했고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배신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낸시 The 펠로시가. actions of the Trump presidency revealed the dishonorable fact of the president's betrayal of his oath of office, betrayal of our national security, and betrayal of the integrity. 국가 안보를 이용해서 그 정치적인 적을 그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원 많이 하고 있지 그 돈 계속 받으려면 조 바이든과 그 아들 뒷조사 좀 해 줄리아니와 빌바 그 법무장관 통해서 뭐 그들이 전화하든지 당신이 그들에게 전화하든지 하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드러나고 보니까 이 낸시 펠로시가 이 같은 기자회견을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했습니다. 한 7, 8분 정도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그 팍스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인 존 로버츠 이런 사람들이 트랜스크립이 나와 봐야지 안다. 뭐 오히려 민주당이 낸시 펠로시가 너무 빨리 얘기했는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척 슈머 민주당 연방 그 상원의 원내대표가 공화당 대표들, 공화당 상원 의원까지도 다 설득을 시켜서 만장일치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거 뭔가 내부 고발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뭐 부적절한 행위를 그 외국 원수와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철저하게 다 의회로 보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민주당의 척 슈머가 공화당에서도 만장일치로 상원이 그런 그 안을 그 결의안을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뭐가 들어있어? 내용을 봐야지 알지 했고 대통령은 아주 적절한 대화였었다. 완전하게 적절한 대화였었다 하고 오늘 아침에 5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5페이지를 다 읽어봤는데요. 1페이지 맨 아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caution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바도 아니에요. 원래 그 상황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트랜스크립 테이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자들의 뭐 증언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메모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된 것도 5페이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5페이지에서 여기 보면은 뭐 처음에는 축하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게 이 사람이 이제 뭐 코미디언이었다. 대통령 된 사람이니까요. 그런저런 얘기하고 우리 뭐 유럽과도 얘기를 잘하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3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루돌프 줄리아니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루돌프 줄리아니 내 그 변호사가 뉴욕의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처음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유능한 원래 검사였고 뭐 아주 유능한데 뿐만 아니라 나의 법무장관과도 함께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 우크라이나에서 가스컴퍼니와 관련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야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들여다보면 정말 좋은 일이 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본 다음에 조금 그 여론이 달라진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노골적으로 그런 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민주당이 이걸 보고는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릴 그런 그 정도가 됐다. 말하자면 뭐 gobsmacked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다고 정말 좋은 일이다 하고 뭐 아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공개했다는 것에 놀랍다. 상상보다 나쁘다. 어떤 사람은 5분 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 오바마 시절에 그 상황실 대통령 그 상황실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제보다는 그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모든 게 다 여론인데 이런 것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져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되면 공화당 상원도 탄핵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론을 의식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척 슈머 민주당 그 상원 원내대표가 이 같은 5페이지짜리가 공개된 뒤에 이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된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지 된다. 또 한 번에 전화 통화를 했던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여름에 여러 번 전화를 하면서 군사 지원금을 연기를 했고 나중에 주긴 줬어요. 줬는데 왜 줬냐면 이달 초에 민주당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그 군사 지원금 안 줘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러시아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하면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건데도 왜 집행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그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국방부 자금을 홀드하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자금을 줬거든요. 오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더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국민은 완전히 알 권리가 있다. 다 공개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The president was reported to have several calls with President Zelensky over the summer. And his administration has a well-earned reputation for dishonesty, altered facts, and incomplete disclosure. 항상 뭔가를 이제 공개를 하면은 완전한 공개가 아니고 부정직하고 또 그 사실도 그 대체 사실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만둬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미 롬니 그 상원 의원도 이 그 트랜스크립이 공개된 것을 보고는 대단한 문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가 그 현재의 분위기고요. 그러자 대통령이 뉴욕에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부패한 언론, 썩어빠진 언론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이 트랜스크립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뭐 주식시장 좋고 경제 좋고 미국 군대 강하고 뭐 본인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강조합니다. Fake news. You have a lot of corrupt reporting. You have some very fine reporters and journalists, but you have a lot of corrupt reporters, a lot of corrupt journalists. I would rate you right in there, by the way. 뭐 일부는 뭐 좋은 저널리스트도 있지만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So we're having, if you notice, the stock market went up. When they saw the nonsense, all of a sudden, stock market went down very substantially.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내부 고발자가 제일 먼저 감찰관에게 얘기를 해서 감찰관이 보고를 했는데도 이 내용을 의회에 알리지 않은 국가정보국장 대행. 그리고 사실은 국가정보국장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감찰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딥스테이트의 음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기득권들의 기득 정치권의 그래서 이 국가정보국장 대행이 내일 청문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내부 고발자요. 그 호루라기를 분다 해서 whistleblower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부 고발자도 변호사를 통해서 나도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내가 직접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쯤 돼도 계속 스모킹 건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 그 하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2년 넘게 수사를 했어도 러시아 스캔들이 그런 식으로 스모킹 건이 없어서 이제 그냥 뭐 흐지부지 되고 만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법적인 것, 기소하기에 충분한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거든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그래서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직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리처드 닉슨의 탄핵을 유도한 건 유도라기보다는 가져온 그 기사를 썼던 칼 번스타인이 얘기하기를 그 CNN 방송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가 결국 이렇게 끝나는가?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지. 선거는 합법적이었지.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이겨서 합법적인 증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굉장히 부패했고 대통령 임기도 부패로 채웠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 제도에도 관심이 없고 This president has corrupted his own presidency, has corrupted the office, that he has no interest in the rule of law, no interest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no interest in the institutions of democracy, no interest in bringing 사람들을 함께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건 base for his own personal gain has been throughout his presidency. 네, 이 그 대통령 임기 내내 자신의 그 기반만을 가지고 가면서 본인의 그 개인적인 목적, 이득만을 추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리처드 닉슨은 그 약한 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강한 후보를 떼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워터게이트잖아요. Where Nixon wanted to run against his weakest opponent, George McGovern, 조지 and 맥가번과 tried through 하기를 political 원했던 espionage 거죠. and sabotage to run against McGovern, not against his strongest opponent, Edwin Muskie. 에드윈 머스키 강하니까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하려다가 아무튼 그렇게 된 것이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이, 국민이 정할 때인 거죠. A little more open-mindedness on the part of citizens to look at this as a constitutional corruption question, not as a partisan issue, and I think that's 뭐 where 당파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그 생각을 할 테고 국민들의 생각을 사실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읽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내부 고발자의 그 내용 고발한 내용을 다 의회에 보내라 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공화민주 가릴 것 없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든과 바이든 아들과 우크라이나 이 사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뭐 한국 뉴스도 조금 있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 15분에 공식적으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어젯밤에 살짝 만났다고는 하더군요. 그런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담 쉬프 민주당의 그 정보위원장이죠.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지금 대통령이 내놓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보니까 훨씬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I don't know whether it will happen tomorrow or not. I can tell you the whistleblower I think is eager to come and meet with our committee. This is already 네, 지금 내부 고발자가
정보위원회 의원들과 만나서 그 본인이 내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고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그 개인적인 그 정치 목적으로 썼다는 것은 헌법에 그 선서한 대통령 될 때 그 선서를 위반한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전부 그 민주당 정치인들의 얘기고, 공화당 가운데서도 그런 것에 뭐 밋 롬니 같은 사람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밋 롬니는 공화당 중에서도 우파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중도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원래 조금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밋 롬니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 때 굉장히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또 뭐 국무장관 해볼까 하고 그 인수팀이 주선을 해서 트럼프 타워는 아니었죠. 그때 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인가에 가서 인터뷰도 보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공화당의 중도에서는 들을 만한 목소리다 하는데 밋 롬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잖아요.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었을 때 그 당시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침공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했었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거 그대로 두면은 완전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가져가겠구나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친러시아 성향의 그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본부장인 폴 매나포트, 이런 사람들이 로비스트로 일하면서 수천만 달러씩 벌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러시아의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로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가 됐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좀 부정부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조금 청소를 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서방 민주주의의 가치를 갖고 가게 하는 게 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에 많은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부통령을 딱 그 오바마가 부통령에게 지시한 게 우크라이나를 좀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2014년부터 부통령의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큰 그 에너지 회사에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에너지 회사도 전 친러 대통령이 있었을 때 부정부패가 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부정부패 분위기를 좀 없애본다고 뭐 이사진도 바꾸고, 그 이사진 바꿀 때 폴란드의 전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사람들을 막 하이어하고 하다가 부통령의 그 아들의 친구가 먼저 이사로 들어갔고 같이 사업을 하던, 그리고 이제 부통령의 아들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게 스캔들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랜 동안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직 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스 회사에 이사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한 달에 많게는 5만 달러 받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조사를 했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그 검사를, 우크라이나의 한 검사를 해고해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검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조사하지 않고 그 아들이 이사로 있는 이 회사에도 뭔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뇌물을 받으려고 하고 하니까 내쫓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아들에 대해서 조사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해고하라는 게 그 조 바이든의 지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조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그 검사는 쫓겨내야지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게 꼭 뭐 조 바이든의 압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자체에서도 우리가 깨끗한 정부가 돼야지 되니까 하고 그 사람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도, 물론 오바마와 가까운 사람은 아무리 그 바이든 부통령과 아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상황에 바이든의 아들이 거기에 이사로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 뭐 무슨 나무 아래서 가끔 그 맨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많이 했었지만, 국무부에서도 조사를 한 결과 또 그 바이든의 아들이 공직자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몇 번의 조사, 올해도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뭐 그 7월 달 우크라이나의 신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까지 완전히 민주당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해달라. 나의 개인 변호사와 나의 법무장관과 다 해서. 그래서 실제로 법무장관이 뭐 우크라이나의 누구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과 상관이 없이 미국은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마녀 사냥이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선거 개입한 것을 분명하게 겪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 선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그래 우리 너희 돈 지원할 거 있는데 이거 뭐 그동안도 많이 지원했지 하면서 홀드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서 우크라이나에 그러면서 이거를 정치적인 적을 수사하라고 했다는 것은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 그 대통령을 이용해서 의회에서 지원한 지원금조차 주지 않은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다 하는 게 지금 뭐 민주당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권에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상원에서 아직까지는 된다보다는 안 된다가 더 많겠죠. 그리고 이미 루돌프 줄리안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 당시에 헌터 바이든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그 가스 회사에 그 돈 받고 일했잖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불법은 아니어도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무슨 나무 아래서 가끔 맺지 않았어야지 되는데 그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통화 내용이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어 뭐 아주 뭐 적절했어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공개한 내용에서 얘네 뭐 내 변호사하고 뭐 법무장관하고 이거 다 의논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아 그 정도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공개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지금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역에서 당선됐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좀 꺼려할 수 있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정치인이 지금 하원에서 235명이잖아요. 그 30명 미만만을 탄핵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불과 이게 얼마 전에는 100명도 안 됐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200명 넘는 사람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207명인가 8명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015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이니까 2015년이라고 한 거예요. 2016년에 선거가 있었고 내년이 2020년이잖아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를 밀기 위해서 그 아제르바이잔 그 카스피의 그 공화국에 트럼프 후보가 막 이제 뭐 뜨고 할 때니까는 트럼프의 자산을 좀 다 조사해봐라. 거기에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공화당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한 것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낌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지금부터는 좀 다른 나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할 때 현재까지보다는 조심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 이제 그런 전화 통화를 하고 사실은 처음 만나기로 돼 있는 건데 블로드미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어제 저녁에 살짝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대통령도 여간 아니에요. 보니까 살짝 그냥 공개하지 않고 만났는데 만났으니까 사진은 찍었잖아요. 그 사진 찍은 것을 오늘 아침에 딱 트위터에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은 뭐 뒤에 걸리는 것 없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뭐 그런 형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이 대통령이 인터뷰한 것 보니까 41살밖에 안 됐거든요. 열심히 본인도 뭐 부패와 싸운다. 그리고 우리는 뭐 영어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 들려드리는데요. We expect support from US. 우리는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에너지 회사 브리즈마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조사를 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이 또 처음에는 아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적도 없다. 뭐 지난 며칠 동안 부정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다가 돈도 홀드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홀드했다 하면서 홀드한 이유가 다른 나라가 돈 안 내니까 그렇지 왜 우리만 계속 내야지 돼. 내가 선거 캠페인 때부터 그 얘기 했었던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미국보다 지금 미국이 홀드했었던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그럼 국방부에도 우리 기금 안 주겠어 하니까 이제 이것을 풀어버리고 말았는데 4억 달러. 4억 달러보다 유럽과 다른 국가들이 그 우크라이나에 준 돈이 훨씬 많습니다. 165억 달러예요. 미국은 4억 달러고 미국의 41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합병한 이후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뭐 이 가운데 무상도 있고 또 빌려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개혁하라 깨끗하게 하면서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네요. 4억과 165억 달러를 비교하면 안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더 낫겠네요. 경제개발 그 협력 그 기구가 100만 1000만억 4억 2,500만 달러를 줬고 미국이 지금까지 준 것이 그것의 뭐 한 반 정도 되고 독일과 일본이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미국보다 조금 아래거든요. 여기서 항상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뭐 경쟁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어떤 땐 적이기도 하니까요.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개혁을 위해서 100만 1000만억 1억 80만 달러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무대에서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일본의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과 독일 그 다음으로 그 국가 단위로는 일본이 세 번째로 많이 냈어요. 그 다음이 뭐 캐나다, 폴란드도 많이 내요. 스페인, 영국, 스위스 이런 그 순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만 돈 내고 왜 다른 나라는 안 내? 뭐 영국 왜 안 내? 프랑스 왜 안 내? 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그 밖의 뉴스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에서 선두주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건 아니고 동률이 돼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퀴니피하게 여론조사가 이제 지난달보다 엘리자베스 워렌은 8%포인트가 올라가서 지지율이 민주당 사이에서 27%고 바이든 후보는 7포인트가 내려가서 25%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두주자 동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선거판 아주 잘 읽는 네이트 실버도 I think so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군으로는 두 번째 후보군이 샌더스가 되겠고 그 뒤 바로 뒤쫓아서 뭐 해리스, 브리저지 이런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61명의 등록된 민주당을 대상으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성향의 무당파까지 해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오차 범위는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좀 작잖아요. 여론조사 대상자가 4.9% 그 포인트이고 오늘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거 기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뭐 무슨 얘기하는지 주목이 될 테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지금 뭐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사법위원회, 기타 등등 해서 6개 그 소위원회가 먼저 이제 탄핵 절차를 시작을 하거든요. 윌리엄 바, 그 빌 바 법무장관은 이 케이스에서 빠져야지 된다. 레큐즈 해야지 된다. 지난번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에 본인이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안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빠진 것처럼 빠져서 결국은 해고당했잖아요. 그 뒤에 그 빌 바의 여러 가지 몸으로 완전히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막아주고 했었던 빌 바가 대통령과 뭐 거의 한 몸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많은 이슈에서 뭐 이번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얘기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었고 또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었고 해서인지 MBC나 팍스가 한국 문제에 전부 다 그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어제도 그 유엔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팍스가 짧게 보도를 했는데 북한과 경제 협력하겠다. 한국에서는 그 평화의 그 DMZ의 그 국제 평화공원 하자 하는 것을 더 앞세우지만 청와대가 이제 더 앞세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두 번째가 이 DMZ
DMZ 국제 평화공원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 일본과 한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금 서울에서 뭐 한일 경제협력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잖아요. 한 3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치와 외교 관계 너무나 출구가 안 보이니까 우리 새로운 챕터를 열어야지 된다. 뭐 이 경제계의 사람들이 전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뭐 포스코, 롯데그룹 같은 회사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일본계 한국계 일본인 소프트뱅크가 경영하는 손정희 씨가 경영하는 그리고 뭐 토레이라든가 캐논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한 일본 대사가 이렇게 한국에서 계속 보이콧을 하니까 일본 경제에 구름이 끼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그 회의에서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해소될 그런 기미는 안 보인다 하는 내용입니다. Asks or presses the leader of a foreign country 미럼입니다. to carry out an investigation of a political nature. That's troubling. Clearly, if there were 트래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이 외국 리더에게 정치적인 것을 깔고서 그런 그 political investigation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traveling, deeply traveling이라는 얘기를 지금 뭐 어떤 그 이벤트에 나가고 있거든요. 참여하고 있는데 밀 롬니 공화당이 얘기를 한 거고요. 경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주식시장 얼마나 좋으냐 경제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경제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유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기지 이자율 신청자는 줄어들었고요. 집값은 슬로우한데 오히려 모기지 이자율은 조금 올라갔어요. 30년 고정 이자율이 4% 조금 넘는데 그리고 주택시장이 계속 슬로우하고 모기지 신청자가 지난주보다 10.1%나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많이 줄어들었네요. 모기지 뱅커스 그 협회에서 얘기를 했고 케이스 앤 슐러의 20군데 도시의 집값 인덱스가 7월과 비교해서 2%밖에 안 올랐다고 하거든요. 뭐 오르긴 올랐는데 이 정도면은 조금 2012년 이후에 가장 슬로우한 성장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확신 지수는 아직 높기는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9개월 사이에 최고의 그 하락폭을 기록을 해서 9월 달에 125.1, 8월 달에 134.2, 2017년까지는 사실은 그 소비자 확신 지수가 인덱스가 120까지 올라간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도 높다 보니까 125인데도 내려가는 추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역 긴장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기 불황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조금 걱정하니까 계속 공통적인 목소리는 중국과 무역 전쟁 계속 하지 말고 이 무역 전쟁을 풀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비자 확신 그 인덱스는 컨퍼런스 보드의 인덱스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인덱스가 다른 그 인덱스에 비해서 조금 수치가 높게 나오기는 하고요. 맥도널드가 요즘 실업률이 낮잖아요. 뭐 3.7% 이 정도 되니까 사람을 구하는데 뭐 직접 들어가서 이력서 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트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도 맥도널드에서 일하는 구직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맥도널이 사실은 뭐 햄버거 파는 가게인데 테크놀로지를 모든 그 비즈니스 모델에 다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 체인이지만 딜리버리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으면서 테크놀로지로 뭐 여러 가지 그 머신에 대해서도 테크놀로지로 드라이브 스루 그 장비도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다른 이런 전형적인 그런 그 기업에 비해서 패스트푸드를 팔고 있고 하는데 좀 그 앞서가고 미래가 조금 있다 하는 게 지금 맥도널드의 얘기고요.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USC에 보냈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보냈어요. 4개월 징역형을 받았고요. 플라치도 도밍고 어제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확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전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어제 제가 조금 잘못 전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플라치도 도밍고를 말씀드리면서 주말에 LA 오페라에서 그 단원들을 모아놓고
그가 어떤 지금 뭐 여성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하고 말하자면 그 디렉터가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게 LA 오페라가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그 디렉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송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미팅에서 한 사람은 정말 그 디렉터 말에 동의를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멜로디의 그 맥베드의 공연 나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조금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쪽 지역이요. 그 링컨 센터가 포함이 돼서 지역구인 뉴욕의 주 상원의원, 그 브래드 홀만 상원의원이 지금 안 되겠다. 이 플라치도 도밍고를 아웃시키지 않으면 그 디렉터 당신이 나가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과 플라치도 도밍고가 뉴욕타임즈에 오늘 그 보도된 것 보니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 사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플라치도 도밍고가 27살 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 데뷔를 해서 51년 연속 굉장히 glorious years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78세인데 드레스 리허설까지도 다 하고 아마 이번이 나의 그 마지막 맥베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많은 그 예술인들이 뭐 대단한 예술가인 건 사실이지만 플라치도 도밍고가 남자로서 인간으로서는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68년생이고 생일 지났으니까 51세네요. 그 세르비아 태생의 제리코 그 루티직이 계속 준비를 했었으니까 플라치도 도밍고 자리를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 계속 그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그 텔레비전 배우 한 명이 25,000달러인가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14일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USC에 아들이 이 가짜 폴로 그 탤런트 있는 스타 이태리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은 그 USC죠 입학을 했는데 이게 다 조사를 해서 결국은 아닌 게 됐고 4개월 징역형에 95,000달러 벌금 500시간 커뮤니티 서비스령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래 1년 1일형을 그 선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는 3년 보호 감찰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된 겁니다. 뭐 이 변호사가 이 아버지가 그동안 자선 기부도 많이 했고 아버지도 뭐 재판부에 편지를 썼는데 내가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요즘에 그 대학교 입학하는 과정이라고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보 같았다. 내가 다시는 일 안 저지르겠다. 하기는 했어도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 여론도 있고요. 이 사람 이런 형을 받았고 그 밖에 그 앞으로도 많습니다. 19명 부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5명 부모에 대한 그런 선고 공판도 남아 있어서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에 입학시킨다. 뭐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 4개월 징역형을 받은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사업가였고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항상 더 큰 것을 위해서라는 뭐 그런 그 변명도 들어가고요. 시각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는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는데 린지 그레함 같은 사람은 대단히 적절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나쁘다. 이 부분에는 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뉴욕타임즈 어피니언란에 보면 존 유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헌법학자도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나쁜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점 강혜신이었습니다.